안녕하십니까. 윤광철의 역선사랑입니다. 여기 되게 하는 영양조리와 음식 제7강 진단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에는 이 체질 진단을 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일단 사상 체질 진단과 생활 속에서의 자가 진단 방법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인입니다. 태양인은 폐가 크고 간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 동무 이재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폐가 크고 간이 작은 경우를 태양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폐가 크기 때문에 폐활량이 좋죠. 그리고 대신에 간이 작기 때문에 이제 해독력이 좀 떨어지는, 일반적으로 이 태양인들 같은 경우는 술 같은 경우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술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부단히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조금씩 먹어가면서 늘려나가는 편인데, 조금만 먹어도 취하는 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폐활량이 좋아서 참 지칠 줄 모르게 일을 저지르고 혁명적인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상체가 발달되어 있고 마른 경우들이 많죠. 양인들은 주로 상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음인들 같은 경우, 이제 소음인이나 태음인 같은 경우는 하체가 이제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병이 진행되어지는 경우를 보더라도 이 태양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갑자기 잘 살다가 그냥 뭐 큰 병을 얻었다든지 죽었다, 사망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런 태양인들. 그 태양인들은 인구 전체 한 5% 정도로 아주 적은 그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음인입니다. 태음인은 이제 간이 크고 폐가 작습니다. 그래서 역시 간이 이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부분들이 이제 강하니까, 그리고 피를 저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스태미나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있죠. 그러나 이제 폐가 작기 때문에 이제 호흡기 계통이 이제 약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병이 오는 경우들도 보면 폐에 그 구멍이, 폐와 관련된 피부의 구멍이 막혀서 땀을 내지 못한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질병이 오기도 하고, 질병이 나가는 경우도 이제 폐의 구멍으로 이제 사기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땀을 흘리게 되면서 또 이제 질병이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사우나 같은 경우를 하고 나면 이제 좀 개운한 이런 경우들은 태음인들이 사우나를 좋아하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인들은 상체보다는 하체가 이제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래서 손과 발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짐꾼가의 큰 손, 그 도둑들의 큰 발, 그리고 뭐 큰 손과 큰 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피부가 좀 거칠기도 하잖아요. 땀구멍이 좀 큽니다. 그래서 땀구멍으로 질병이 들어오기도 하고, 땀구멍으로 질병이 나가기도 하고, 땀을 흘리면서 질병이 낫기도 하고, 땀을 흘리지 못하면서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적당하게 땀을 조절을 잘 해주는 이제 이런 부분이 될 필요가 있고요. 주로 이제 이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명예심, 권력욕에 관련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허리 부분이 이제 발달되어 있고, 목덜미나 위가 좀 허약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음인들이 이제 땀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땀을 잘 흘리게 해주게 되어지면 이제 병이 나아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것에 비한다면 소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변을 잘 보게 해주면
편이 잘 통하게 되어지면 이제 병이 이제 잘 나아지게 되는 경우가 될 수가 있는데, 변을 제대로 못 보면서 병이 생겨나고 변이 잘 보면서 또 병이 나아지기도 합니다. 비장이 크고 신장이 작습니다. 그래서 비장이 크다 보면 또 음식물을 잘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음식물을 또 많이 먹게 되면 신장을 또 상하게 하거든요. 신장이 부담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뭘 잡느냐가 더 중요한데, 그래서 적절하게 소양인들은 음식을 조절을 잘 해서 배변을 잘 이루어지게 하게 되면, 그리고 신장을 힘들지 않게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소양인들 같은 경우는 여행을 한다든지 자리를 바꾼다든지 잠자리를 바꾼다든지 하게 되면 이 대변을 보는 부분이 좀 부자연스러워지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비장을 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신장을 콩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비장을 지라로만 보는 부분은 이제 다소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 비토파라고 하는데, 비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비장과 지라와 그 지라와 그 담관을 이렇게 그 총체적으로 함께 일어나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비장의 기능으로 이제 사실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라라고 단정 짓는 부분은 이제 한의학적인 부분은 아니고 좀 서양과학적인 부분이 더 가미되어졌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아무튼 소화가 잘 되어져서 운하 기능을 잘 시키는 부분이 바로 비장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 지라라고 단정 짓는 부분은 좀 약한데, 그 소양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잘해요. 흡수하는 부분들을. 그러나 많이 먹게 되어지면은 콩팥을 같이 신장을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신장이 이제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흔히들 보면 사람들이 취약한 부분이 다 있는데, 그 주색 잡기로 본다고 봤을 때 태양인 같은 경우는 술에 아주 약하기 때문에 술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 색으로 본다 한다면 소양인들 같은 경우는 이 색에 약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남자의 이제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고,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권력 쪽에, 그 다음에 소음인은 이제 그 재산 쪽에, 재물 쪽에 약한 부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지나치게 발버둥을 치다가 신체가 이제 상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이제 흔히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꼭 있다 한다면, 소양인들은 변을 잘 통하게 하면 된다.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땀을 잘 흘리게 해주면 된다. 이걸 이제 주요한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소음입니다. 소음이는 이제 신장이 크고 비장이 작습니다. 그래서 소음이는 이제 고질적으로 이제 소화가 이제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소양이는 소화는 아주 잘 됩니다. 소화로 인해서 문제를 발병하는 부분이 없는 반면에, 소음인 같은 경우는 소화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대신 신장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어도 이렇게 신장에 부담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비장이 약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이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소양인의 그 건강의 특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나치게 재물에 욕심을 부려서 하다 보게 되면 또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되어지는데, 돈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자기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어떻게 찾을 리도 없고, 그걸 또 꾸준히 먹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병이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비장이 작고 신장이 큰데 그걸 충족을 못 시키고 또 이런 일들이 발견되는데, 그래서 소음인의 질병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는 소화를 잘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어렸을 때부터 좀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하게 되면 소화가 항상 문제였던 사람들, 그리고
하체는 발달되어 있고 상체는 좀 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하체 비만을 많이 보이는 부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혼내실지 모르겠지만 용서하시고, 뭐 무다리니 코끼리 다리니 뭐 이런 부분 하체가 견실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하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면서 약간 소화불량 증세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드신다 한다면 소음이 있는 것이고, 이분들의 체질상으로는 소화를 잘 시키게 하는 형태에다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간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그러고,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에 관련된 부분, 어, 소형인들은 이제 신장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소음인 같은 경우는 이제 비장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소음인은 소화를 잘 시키게 할 수 있고, 소양인은 똥을 잘 싸게 하고, 그 다음에 태음인은 땀을 잘 흘리게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다 초점을 맞추면서 음식을 대하면 좋은 진단과 좋은 대처 방안이 이제 강구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얼굴을 보면 병이 보인다. 생활 속의 자기 진단법이 되겠습니다. 얼굴은 그 양경락이 이제 지나가는 곳입니다. 음경락이 아니라 양경락이 지나가는 곳이고, 양기가 모인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몸의 문제는 이제 얼굴에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얼굴은 숨기지 못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 중에서도 얼굴에 분포되어 있는 오관은 오장육부의 출구이기도 하고, 오장육부의 상태를 보여주는 구멍과 같은 관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간의 상태는 눈에 보여지고, 심장의 상태는 혀에 보여지고, 비장의 상태는 입술에 나타나고, 폐의 상태는 콧구멍에, 코에 나타나고, 신장의 상태는 귀에 나타난다. 그래서 눈을 보면서, 혀를 보면서, 입술을 보면서, 콧구멍을 보면서, 귀를 보면서 오장육부의 상태를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아신다 한다면, 눈에 이제 뭐 붉은색이 이제 그 적색이 띄어지고 눈이 충혈되어지고 하게 되지면, 이건 이제 열이 있는 거죠. 열이 있는 거고, 또 눈이 자꾸 건조하고 그러게 되지면 역시 눈에 이제 열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눈물이 이제 자주 난다든지, 눈물이 이제 이렇게 흘러내린다든지, 시도 때도 없이 이제 흘러내린다든지, 녹내장이라든지 백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이게 되질 때는 이제 음한과 습열과 담습과 이런 부분들이 이 간에 이제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눈은 그 모든 세상을 보는 그 통로이게 되어지는데, 이게 간의 기운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 그래서 간은 눈이다. 심장은 혀다. 비장은 입술이다. 폐는 콧구멍이다. 신장은 귀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마의 상부는 화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붉으면 심장에 열이 있는 거고요. 이마 중에서도 상부가 발달하면 일반적으로 화형에 속합니다. 그리고 M자형 이마 같은 경우는 양명형으로 보고요. 양명형은 대체적으로 위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고, 성격이 예민하거나 까칠하거나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M자형의 부분요. 이마 가운데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이곳에 이제 가로주름이 일명 양명주름이라고도 하죠. 위장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주름이 이제 깊거나 많게 되어지면요. 인후 부분이 이제 빨갛거나 거칠면 감기나 호흡기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있고, 눈썹 사이에 내천자가 그려져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몸과 마음이 숨쉬기 힘든 정도로 아주 힘든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간은 폐의 상태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코의 볼은 콧방울 같은 경우는 토를 의미하고 비장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부분이 붉으면 콧방울이 붉게 되어지면 딸기코 이제 비장의 열이 있고 비익에서 이제 얼굴면과 경계면에 이르는 그런 그 부분은 위장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부분에 이제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위열의 상태를 볼 수가 있게 되는 위장의 열이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눈과 눈 사이는 이제 심장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눈과 눈 사이에는 그래서 미간 사이에 푸른 줄이 생기면 이제 장이 차가운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코는 이제 폐의 기운과 통하게 되는데 코가 크고 둥글고 두툼하면 폐기가 강한 거고 두툼한 코는 또 토형 코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뾰족한 코는 이제 금형 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콧등은 간의 상태를 볼 수 있고 콧등에서 얼굴면 쪽으로 내려가 이제 경계가 있는 부분은 담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콧등에서 이 부분까지 이제 간혹 푸른 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간담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나타나고요. 코는 사람의 몸통과 관련이 있다. 코 밑에 인중 주변은 일반적으로 방광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 자궁이 이제 드러나기도 하는데 냉대나 자궁근종 등의 경우에 이 부분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턱은 신장과 대장의 문제를 알 수 있는데 따라서 턱이 발달된 사람은 신장의 기운도 타고났다고 볼 수가 있죠. 눈썹은 간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이 짙은 것은 간기가 왕성한 것이고 양쪽 눈썹이 균형이 기울어져 있게 되면 양팔의 균형도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목구비가 잘 균형을 갖추고 있는 것은 또 오장의 조화 균형도 잘 맞춰져 있다고 가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위아래의 눈꺼풀은 이제 비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눈꺼풀의 윗부분은 이제 위장을, 눈꺼풀의 아랫부분은 이제 비장을 상태를 나타내는데 눈꺼풀에 다래끼 같은 경우가 생기면 비위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위장의 열, 대장의 열, 소장의 열이 있게 되면 이 다래끼가 이제 많이 생겨납니다. 아래 눈꺼풀이 처지는 것은 비장의 문제고 대부분의 이제 어떤 부분이 처지든지 간에 사실 비장과 관련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비장은 위로 올려주는, 맑은 부분을 위로 올려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살이나 눈꺼풀이나 가슴이나 이제 위나 이런 부분이 처지는 것은 비장의 양기가 약해져서 이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입 전체는 비장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입술을 작고 얇으면 이제 먹성이 떨어지고 성격도 까칠한 경우인데 상대적으로 입술이 두툼하고 하게 되면 조금 이제 먹성도 좋고 성격도 좀 완만한 경우들이 보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윗입술은 이제 위장 쪽에 아랫입술은 이제 대장 쪽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윗입술에 뾰루지가 나냐, 구창이 생기느냐, 이제 짓무르냐, 아랫입술이 짓무르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위장의 열쪽이냐, 비장의 열쪽이냐, 아니 대장의 열쪽이냐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래 눈꺼풀은 이제 소장의 상태를 보여주고요.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부분은 그 광대 부분에서부터 눈꼬리 아래 부분의 주변은 신장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여성은 이 부분에 기미가 잘 생기기도 하고요. 얼굴의 팔자주름은 비장과 위장의 문제를 나타내고 주름의 균형이 기울어져 있으면 다리 위의 균형이 기울어 있습니다. 광대뼈의 아래쪽 역삼각형 부분은 대장의 상태를 반영하고 그 부분에 여드름이 나는 경우에는 그리고 또 푸르게 올라오면 속이 찬 것이고 붉게 올라오면 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대뼈의 아래쪽 부분이 함몰되어 있으면 배꼽에 문제가 있고, 여성의 경우는 배꼽이 차갑게 되면 만병의 근원이 이제 되는 경우인데, 특히 비장과 간장과 자궁계통에 문제가 발생되냐, 강대뼈 아랫부분에 함몰되어 있을 경우는요. 귀는 이제 신장의 기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귀가 크고 귓바퀴가 뚜렷하고 하게 되면 이제 건강하고 장수할 상이고, 귀가 작고 신장의 기운이 약하게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귀도 세분해서 위쪽 귓볼이 발달되면 수제형입니다. 근데 아래 귓볼이 발달되면 신장의 기운이 충만하고, 중앙 부위가 귓바퀴가 삐져나오면 목형으로 도전적인 성향이 있다고 보죠. 잔병이 많지 않고 급성병이 올 가능성이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인체의 뒷부분, 등 쪽의 부분을 보면서 이제 몸의 상태를 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임상적으로 통계를 보면서 이제 밝혀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A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견갑골 내측에 이제 비대증이 있는 경우는 스트레스성 비만이다. 그리고 그 견갑골 양쪽 견정 부위가 경직되어 있는 부분은 담의 문제로 담수의 경절과 함께 올 수가 있다. 그리고 C 부분이죠. C 부분은 우측 천종의 압통입니다. 우측 천종의 압통인데 이게는 간의 문제다. D 부분은 이제 좌측 천종의 부분이죠. 그 눈동자 같이 표현되어 있는 부분인데, 좌측 천종의 압통은 심장의 문제다. 그리고 A, B, C, D 이해할 때 우측 흉추 9번과 10번의 경절 부위는 간담의 문제, 좌측의 흉추 9, 10, 11번, 12번의 경절 같은 경우는 소화기의 문제다. G 부분은 허리 부분에 띠를 뚫는 시 검거나 얼룩이 있을 때는 신장에 문제가 있고요. H 부분 천골 부위가 검거나 이제 그 건조하고 각질이 생기게 되면 생식기계통 방광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I 부분은 이제 요한 부위가 꺼져 있는 경우에는 생식계통 대장의 문제. 그 다음에 제2 부분은 이제 엉덩이 하부가 딱딱하고 모공이 넓어질 때는 방광의 문제. K 부분은 등의 좌측 그 부위죠. 위장의 기능이 이제 이상이 있을 때, 등의 우측 부위 늑골 사이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간담의 경우다. M의 부분은 견갑골 하단에 이제 비대해지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는 비장이 습해서 수분이 많으면 살이 찌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진단 사진법을 통해서 망진, 문진, 절진이라고 하는 이 사진을 통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과연 음증이냐, 이게 양증이냐, 이런 걸 이제 사실은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음증이냐, 양증이냐, 이제 기에 관련된 부분이냐, 혈에 관련된 부분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사진을 통해서 음증인 경우에는 이제 망진을 통해서 보면 얼굴색이 이제 창백하고 또 이제 약간 암담한 색깔이죠. 그게 이제 몸은 무겁고 눕기를 이제 좋아한다는 권태감과 무력한 증상이 있고 좀 위축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증 같은 경우는 망진을 해보면 얼굴색이 이제 홍조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좀 불안한 증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언어 부분 같은 경우도 좀 박력이 있고, 대신 이제 입은 마르고 또 좀 쓴 느낌이 들고, 양증 같은 경우는 이제 절진을 해보게 되면 통통이 누르게 되어지면 이제 아프게 되어지고, 음증 같은 경우 누르면 좋아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래서 진단을 해보면 음적인 증상과 양적인 증상 이렇게
우리가 보여진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게 음적일까 양적일까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딱 정해놓고 보기보다 이 부분은 음적일까요? 어떤 증상을 보고 어떤 상황을 보고 망진을 하든지 문진을 하든지 절진을 하든지 이게 음적일까 양적일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양관을 더 확대하고 음양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공부하는 자세들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문자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진단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10년을 공부하든 20년을 공부하든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도달해야 될 것은 음양관이에요. 음양관의 확대, 음양관의 깊이를 넓히고 넓히는 작업이다. 거기에 일환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이제 이거 번역을 다 해놨는데, 오늘은 여기에 그냥 그 한자로만 일단 놔뒀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우리 공부하실 때 자세히 이제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제 음과 양의 이제 허한 상태의 음양 허증은 어떤 특징이 있고 기가 허하거나 혈이 허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는 이 허하냐 실하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허하면은 보충하면 되잖아요. 보하면 되고 실하면 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하고 사는 방법을 통해서 이 장부의 조화로움을 불균형을 이제 바로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해서는 안 될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으로 과하고 넘치는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냥 대처를 하면 쉬운데 보호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과연 뭐가 허한지를 알아야 제대로 보호하기 때문에 이 허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선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 부분은 기허, 양허, 혈허, 음허와 같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그리고 기허와 양허는 공통 이제 증상들을 많이 겹치고요. 혈허하고 음허도 역시 많이 겹칩니다. 왜냐하면 혈류 자체가 음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가 또 역시 양적인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많이 겹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서로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기의 허증은 기에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양에 대한 부분은 양에 대한 부분이 또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양에 대한 부분이 허하기 때문에 양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 즉 열기가 부족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럼 열기가 부족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특징이 뭐 추위를 싫어한다든지 사지가 차갑다든지 소변이 맑고 길게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 설사 같은 경우를 하는데 소화가 되지 않고 곡물들이 그냥 나오는 것 같다는 맥이 느린다든지 하게 되어지면 이 양이 허한 거죠. 그러나 이제 기가 허한 경우는 이제 맥이라든지 기가 이제 짧다든지 쉽게 필요하다든지 급박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기가 허한 경우는 이제 기를 이롭게 하는 이제 이제 사군자탕 같은 경우를 쓰고, 양이 허한 경우는 이제 보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기환이나 삼룡환 같은 경우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혈허가 되면 보혈을 하면 되겠고 음허가 되기 때문에 보음하는 자음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혈허에는 이제 사물탕 같은 경우를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보음 자음하는 경우는 이제 육미지황탕 같은 경우, 육미지황탕 같은 경우를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음양을 파악을 하고 그 음양의 허증의 상태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진단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음이 허한 경우는 혈도 같이 허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보고 양이 허한 경우는 기도 역시 같이 허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음과 양의 허증을 보고 음과 양의 상태를 파악을 하는 것은 결국은 온몸의 불균형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온몸의 불균형을 회복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긴 시간들을 통해서 진단의 7번째 마지막 시간까지 도달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변증법으로 이제 변증에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8강 변증에서 이제 그다음에 기혈 진액 변증이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또다시 한번 기울이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